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문항을 10문제 정도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였었는데요. 보기는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에 대한 내용이네요. 효소. 자, 효소에 대한 반응 속도 그래프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프 형태가요. S자 형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효소에서 S자형 그래프라고 하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4번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바로 보면 되는데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일단 이러한 요소들은 즉 효소에는 사실 기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소에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는 이러한 효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기질이 붙었어요. 기질. 자, 기질이 붙게 되면 다른 자리에서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자리 부분에 기질이 잘 붙지 못했었는데 어떠한 기질이 먼저 붙고 난 뒤에 이 다른 기질의 결합 부위, 액티브 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결합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효소에 기질이 붙어서 이 효소 자체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대표적인 예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협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효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소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X축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Y축 반응 속도라고 했을 때 일반 효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효소가 완전 포화되면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도 문제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이미 지금 예시, 그러니까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 알라닌, 그 다음 발린, 그 다음 류신, 이소류신, 프롤린, 이런 것들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것도 간단한 암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단원 파트인데 간단한 암기라서 이걸 딱 보면 사실은 우리는 바로 정답을 찾아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비극성입니다. 비극성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 이 비극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정답 찾기는 쉬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위는 단백질 아미노산 말단에 위치할 것이다. 별로 큰 상관없는 보기고요. 두 번째, 아미노산들 때문에 단백질을 친수성인 것이다.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위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잘 못하겠죠. 극을 안 띄고 있으니까 잘 결합 못하고요. 그 다음 4번, 이 부위는 수용액,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는 용액에서 전체 단백질 구조의 안쪽, 당연하겠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단백질 구조가 있으면은 여기에 안쪽 부분에 있겠죠. 왜? 물을 싫어하니까 안쪽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아미노산은 종류가 크게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냐? 방금 나온 것처럼 비극성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성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성에는 세린이나 아니면 트레오닌이나 아니면 타이로신이나, 자, 여기 앞에 대문자로 쓸게요. 트레오닌이나
아니면은 타이로신 뭐 이런 것들, 이런 아미노산들이 극성이고, 그다음 극성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산성인 산성인 그 아미노산이 있고, 그다음에 염기성인 아미노산이 있어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고, 염기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고요. 그래서 뭐 산성이랑 염기성의 종류 보면은 뭐 아스팔틱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에는 뭐 라이신, 그 다음에 뭐 아르지닌, 그 다음에 뭐 히스티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을 그냥 외워서 그런 푸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생명체의 95%를 차지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중요하죠. 질량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량비도 사실 지엽적인 암기 내용이죠. 그래서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산탄수질 순서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나이트로젠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몰수비로 봤을 때는 워낙에 수소의 질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 탄소, 산소, 질소.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셨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정답은 산탄수질이니까 몇 번이죠? 1번이네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모 중에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 유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것. 자, 우리 사실은 일반적인 유전은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모 중에 어느 쪽으로부터 받았냐에 따라서 그냥 아예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좀 특징적인 거죠. 사실 어느 쪽, 엄마한테 받았으면 엄마의 형질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빠한테 받았으면 아빠의 형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그냥 유전체 각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유전체 각인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모 중 어떤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 누구에게 형질을 물려받았냐. 그냥 이거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슐린 생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계 유전,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가 그 아들에게만 물려지면 무조건 아들은 엄마 유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전체 각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원래는 그 유전자가 사람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열이 확실한 유전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혈말기나 혈말기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완전 우성 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꽃 색깔이나 분꽃색 같은 경우에는 뭐 붉은색이랑 흰색이 있으면은 중간 완전한 우성이 없기 때문에 핑크색,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완전 우성이고, 그다음 비분리라고 하는 거는 EN 상태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N 상태로 돼야 하는데, 이제 N 상태로 되지 않고 만약에 N 플러스 1이나 아니면 N 마이너스 1 이러한 형태의 유전자가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비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문항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상동 염색체에서 어떠한 염색체가 어떠한 유전자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 때 비상동인데 어떠한 유전자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지배를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상위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